이게 나무라고 하면 뭐 하나의 씨앗에서 또는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줄기가 뭐 4개, 5개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또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뉩니다. 뭐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 정자와 난자 딱 합쳐진 하나의 알에서 이게 막 숫자가 늘어났다가 또 3배엽이라고 그러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3개의 길로 나뉩니다. 꼭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과, 문과, 애체는 게 나뉘듯이 그래서 외배엽으로 가는 그 세포들은 그 외배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뭐 피부나 신경이나 이쪽으로만 만들어지고요. 뭐 중배엽은 또 내배엽은 이렇게 딱 자기 갈 길이 그래도 완전히 딱 하나로는 안 정해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져서 뭐 여기 잎사귀도 있고 여기 열매도 있고 뭐 꽃도 피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내가 뭐 간암이다, 위암이다, 뭐 유방암이다, 췌장암이다, 뭐 무슨 육종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는데 뭐 그에 관련한 유전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연구하죠. 뭐 유전자 또는 뭐 대사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뭐 암은 대사 질환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암은 유전자 질환이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붙박이로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 된 것이다. 그냥 이 유전자라고 안 하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뭐 현상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유전자 스위치가 지금 잘못 작동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라는 말은 편리하게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편리하려고 스위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늘 켜져 있어야 될 건 스위치를 만들면 필요 없잖아요. 딱 붙박이로 만들어 버리지. 스위치. 현재 암에 관련해서 80%, 85%는 다 이 스위치가 잘못된 병입니다. 한 20%는 아예 뭔가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상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돼 있지만 스위치가 잘못 켜졌을 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100% 여기에 속합니다. 스위치가 잘못 켜지고 꺼졌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스위치를 제대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것인가인 거죠. 근데 유전자가 워낙 저 깊은 곳에 있는 뭐 무의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전자 하면 벌써 숙명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좀 보면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근데 왜 꺼져야 될 게 켜지고 켜져야 될 게 꺼졌을까 봤더니 이 주변의 여러 가지 뭐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진대사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얘가 스위치를 탁 바꾸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유전자 변이 질환이 맞고요. 암은 유전자 병이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데 암이 이렇게 스위치를 바꾼 이유는 대사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다 맞아요. 대사란 말을 익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신진대사. 한자로는 새로울 신자고 또 진부하다 이럴 때도 묵을 진자. 오래된 그것을 이렇게 교대라는 뜻이기도 있는데 이게 사는 뭐 감사 사자이기도 하지만 사양한다이기도 해요.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이 교대로 자기 갈 길을 잘 양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양 물질이 들어올 때는 잘 쏙 세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해물이 없게 누군가 이 방해물이 자리를 비켜주고 양보해줘서 쏙 들어오게 하고
입으로 들어갔다고 세포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흡수육이 매우 중요한데, 다음번에 우리 후성주강 시간에 음식 치료할 때 그 얘기를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묵은 것. 기능을 다 하고 나면 노폐물이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소변, 대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생리활성 물질, 뭐 혈액의 기능을 다 한 다음에 노폐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나갈 때 안 막히고 있어야 되는데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고 머물러 있고 이러면 병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게 영양분이 잘 이상하게 입으로 넣는데, 물론 입으로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입으로 안 들어온 사람 많지 않고요. 들어왔는데 세포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묵은 게 잘 안 나가고, 이 두 가지 환경이, 세포 주변에 이런 환경, 이런 대사 환경이 만들어지면 유전자가 스위치가 탁 바뀌더라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이하기 위해서, 다시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 이 주변의 대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대사 치료의 큰 원리예요. 뭐 우리 이제 여기 병원에서도 대사 치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약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지금 현재 서양 양약이라고 제가 할게요. 약물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대사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 협의의 대사 치료이고요. 넓은 의미의 대사 치료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뭔가 입으로 먹었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사 치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약물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3만 개. 그런데 현재까지 대강 밝혀진 암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가 한 2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20개. 그런데 그럼 20개의 그것만 경로를 잘 막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개를 다 막으면 우리 몸이 죽습니다. 못 견디요. 그래서 애로가 있어요. 좀 막았다가 또 좀 딴 걸로 힘을 내다가 또 이쪽을 막았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한다고 지금 뭐 우리 홍수진 원장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딜레마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암 유전자, 암과 관계된 유전자 20개.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러하고. 세세하게 나무 하나를 세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숲 전체를 보고 통으로 치료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통으로 치료하면.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몸이 암이 진단받고 암으로 고통받기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건강했을 때 이게 20개를 내가 다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습관이나 행동이 내 안에 뭔가가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개발한 20개 약을 썼더니 사람이 죽어버려. 근데 예전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눈 하나 깜짝 않고 다 그 일을 해냈잖아요. 우리 몸은 그런 어마어마한 오묘함이 있어요. 그게 통으로 보면. 아무튼 현미경이든 어쨌든 자세히 봤더니 한 20개인데 이렇게 작게 쪼개서 보니 막은데 이상하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딱 없어지기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 근데 통으로는 이미 그걸 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 암 유전자를 막 찾아가지고 요걸 맞고 하면은
암, 또 뭐 폐, 간 이렇게 조각조각 이해해갖고 그걸 더하면 꼭 덧셈식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2라는 가치가 있고 이게 5라는 가치가 있고 7이라는 가치가 있고 다 더하면 7, 14인가 했는데 2하고 5하고 7이라는 가치를 하나씩 쪼갠 거를 3개를 모아놨는데 14가 돼야 되는데 5만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개가 합쳐졌을 때의 힘은 어마어마하고 현재 우리가 그거를 다 세세하게 수치화해서 밝히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도움된 것도 해야 되지만 통으로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통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통으로 하는 게 이렇게 다 나뉜 게 요게 아마 5개 줄기다. 통으로 하는 게 여기 한 가지 딱 요거죠. 요게 이제 자율신경이고요. 자율신경 균형이 맞으면 그게 위가 됐든 간이 됐든 뭐 유방암이 됐든 췌장이 됐든 육종이 됐든 통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자율신경 균형과 대사, 신진대사를 잘 해보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통으로 봐라. 이 내용을 암의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암 줄기세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이 말이 원래 암 씨앗세포, 암 뿌리세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줄기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뿌리는 사실 하나이고, 줄기는 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서양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서양은 계절의 시작을 봄으로 보고요. 동양은 동지부터 봐요. 동지, 겨울. 이때 첫 번째 양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서양은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영살로 보고요. 동양은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때부터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나오면 1살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예요. 겨울을 시작으로 본 것과 봄을. 태아부터 나이를 먹은 것과 이렇게 완전히 셋줄을 끊고 출생할 때부터 나이를 먹는 것과 차이처럼 이 줄기세포란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씨앗세포란 뜻입니다. 씨앗. 영어로는 그래서 여기 줄기를 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스템을 뭐뭐로부터 기원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줄기로도 해석하지만 동양에서 보면 좀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씨앗세포인데 씨앗이라는 게 전체성을 말해요. 씨앗은 이퀄 전체성이에요. 씨앗은 그 안에 가지가 뻗어가는 원리, 또 잎사귀가 만들어지는 원리, 열매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빠르게 성장,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암세포가 있고 조용하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암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준 치료죠.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렇게들. 그런데 지금 개발된 항암제는 조용하게 움직임이 적는 암 줄기세포에는 눈곱만큼도 영향을 못 미쳐요. 한 트럭을 부었고 10트럭을 부어도 영향을 못 미쳐요. 이유는 파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전체성을 이렇게 하는 파장인데 이거는 그 끝에 나온 그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제는 지금 단일 성분,
으로만 만들어져야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가장 통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정신입니다. 정신. 동양에서는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물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양이라 하고 이걸 음이라 하는데 여기를 하늘이라 그러고 여기 땅이라 그러고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는 쪼개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는 하나로 통으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는 간암 3기인데 뭐 어쩌고 폐암인데 편평세포래. 나는 폐암 편평세포인데 또 EGFR 유전자가 변이가 됐대. 난 유방암인데 헐2는 양성인데 뭐 에스트로겐 음성이래.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요렇게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 영양 성분이 이 식물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물질은 결코 저 사람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딱 그 사람에 맞는 걸 찾는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에 흐르는 하늘, 공기는 꽤 넓은 범위에 그냥 하나로 다 영향을 똑같이 미치잖아요. 27도의 온도다. 그러면 요 다 똑같고요. 이 바람이 이렇게 흘러간다. 바람이 세다. 그럼 얘도 세게 영향을 다 있겠죠. 하늘은 그렇게 쪼개지기가 않잖아요. 이렇게 쪼개지기가 잘 않잖아요. 땅은 파면 여기를 절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통으로 하려면 제일 확실한 거는 정신치료. 심신의학이. 암 줄기세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이게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이라면서요. 암 환우의 80% 사망이 재발 전이 때문이라면서요. 암 줄기세포가 핵심이네요. 인데 뭔 약을 써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째, 마음 쪽을 다스리면 돼요. 몸과 마음이 희노애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편안하면 간암도 낫나요? 예. 암도 낫나요? 예. 삼중음성 유방암은 안 낫겠죠? 나아요. 서양 사람도 낫나요? 나아요. 애도 낫나요?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물질로 따지면 뭐 아드리아마이신 이게 저기 췌장암에도 낫나요? 맞을 수도 있고 췌장암은 그건 잘 안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은 그러해요. 그래서 제1번으로 해야 될 거 100%가 심신의학의 예고요. 두 번째가 생활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대사치료 말고 스스로 하는 대사치료. 이게 제 기준으로는 뭐 이게 공신력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 기준으로는 80%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한 20% 정도는 좀씩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뭐 풍욕을 간암이 돼도 되나요? 췌장암이 돼도 되나요? 다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또 풍욕 말고 또 냉온욕도 있죠. 니시오법에서. 냉온욕은 어떤가요? 냉온욕도 견딜 수만 있다면 대부분 해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냉온욕은 잠시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이들이 미묘하게 있어요. 또 뭐 맵고 짜게 먹는 게 좋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 무염식을 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의 기준으로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맵고 짜고에 또 꽂혀가지고 오늘부터 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 맵고 짜고를 먹지 말자는 주의나 맵고 짜고를 먹어야 한다는 주의나 공통점은 한 95%예요. 한 5%가 다를 뿐인데 95%는 실천 안 하고 그 5%에 대해서 뭡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 곤란해요. 일단 공통점을 우선 하자고요. 예, 일단 정신의학이 100%고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면 약이라 해도 좋아요. 50%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개는 30%면 기적의 약인 거죠. 10명 중에 3명이 완치할 수 있다. 그건 뭐 기적의 약입니다. 약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맞았다 그러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갖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는 방법이 불가피해요. 어쩔 수 없어요. 딱 자기에 맞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욕을 하는 방법,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바람목욕이라는 거죠, 한자로. 물로 하는 목욕이 아니라 바람으로 한다, 이 말인데, 풍욕의 핵심은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흡 중에서 특히 피부로 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호흡이라는 게 코로 들어와서 폐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들이쉬었다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것이 호흡의 현상인데, 그것을 폐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피부가 우리 몸 전체 호흡의 3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산소가 들어오고 이리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하는 걸 30%나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30%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생명현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 이유가 피부호흡인 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화상 입어서 뭐 안에 있는 장부를 다쳐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피부호흡 30%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호흡도 깊게 하기 위해서 뭐 단전호흡이라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이 피부로 해내는 30%를 충분하게 잘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뭐 호흡이 생명현상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한 달 안 먹어도 살고, 물 안 먹어도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살지만, 호흡은 뭐 3분 안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생명에 뭐 너무나 가까운 어떤 것이죠. 근데 호흡이 하는 일이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신진대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라는 거를 뜻이 한자로 풀면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요. 새로울 신, 묵을 진, 묵은 거, 오래된 거. 이게 교대로 사양한다 할 때 사자인데, 이렇게 각자 길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거 들어올 때는 묵은 게 살짝 길을 비켜주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묵은 거가 나갈 때는 또 새로운 거가 길을 막지 않고 이렇게 교대로 길을 양보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돼야 건강하다는 말은.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산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요소고요. 노폐물의 이산화탄소가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음식에 영양분을 취하고 노폐물들은 대변, 소변, 땀 이렇게 나가듯이 이런 식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신진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밖에서 뭔가를 들이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해독에 되게 좋은 어떤 음식이래, 뭐 이런 걸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는 이게 필수 영양분을 주는 거래, 에너지를 주는 거래, 에너지를 확 높이는 음식이래, 이렇게 해서 먹는 것들도 있죠. 또는 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외적인 거라면 외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적인 걸로 해독과 에너지를 돋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독은 지금 말한 이렇게 피부를 건강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해주고 따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밖에서 무슨 해독 물질을 안 먹어도 해낸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라이트에서 배운 목만나기, 뭐 쟁기자세 이런 것들이 해독의 역할을 해요. 교감신경이 이쪽으로 긴장된 것들은 다 이거 좀
털고 풀어야 될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걸 음식을 먹어서 여기에 막 가득 찬 노폐물을 빼주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더 가깝게는 목만 나게 하고 하고 이렇게 풀고 쟁기 자세를 해서 풀고 나면 해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여야만 되고 나는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고요. 영양 에너지를 받는 건 뭡니까? 명문 자세이고요. 천골 만나기고요. 뭐 골반 만나기. 이쪽에 이 골반강에 정기적 에너지를 이렇게 쫙 충전하는 게 그것들이거든요. 뭐 굉장히 보약을 먹어서 뭐 산삼약침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내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를 여기서 얻어냅니다.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꼭 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 만나기나 이거 쟁기 자세 할 때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와닿게. 그리고 이쪽 골반 만나기 또 목문 자세는 산삼약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인 풍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피부 호흡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풍욕은 뭐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만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데도 매우 도움된다 입니다. 피부 호흡이 신진대사를 잘 해주겠죠. 자율신경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라는 거죠. 교감은 이건 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긴장하고 집중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의지를 내고 결단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또 이렇게 고요하게 상념을 내려놓는 명상하고 이럴 때 좋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된 게 풍욕에 있는데요. 풍욕에서 이렇게 풍욕의 요점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옷을 가능하면 다 벗으면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팬티나 뭐 브라나 속옷을 그냥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기는 다 벗는 게 좋고 아니면 그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이불이나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뭐 1분이다, 1분 30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땅 하고 소리가 나면 이렇게 벗고 이게 좀 차가워지잖아요. 그럴 때 교감신경이 좀 항진돼요. 뜨뜻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완되고 안정되고 휴식 쪽이어서 부교감이 좀 올라가고요. 추우면은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어휴 춥다고 이렇게 하얘지게 돼요. 그럴 때 특히 인파 부분을 많이 이렇게 두드리거나 주무르라고 해요. 뭐 여기 사타구니, 목주변, 얼굴,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막 두드리고 몸을 좀 움직이고 뭐 우리가 라이트에서 배웠던 것 등등 또는 우리 김진목 원장님이 하고 있는 니시오법에서 하는 뭐 붕어 운동, 모세관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큰 원리는 그거예요. 요점은 한 번 편안하게 이완하고 따뜻하게 있다가 한 번은 좀 차가운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 번 교감이 항진됐다가 한 번 부교감이, 한 번 교감이, 한 번 부교감이 이래서 자율신경 균형에 탄력성이 생기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보면 긴장할 일도 생기잖아요. 지나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게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또 탁 이완하고 빨리빨리 탄력 있게 상황이 끝났으면 탁 이완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오면 탁 긴장하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우리 문제인 거죠. 긴장 한번 한 게 계속 오래 가고 있고 이렇게 이완에 늘어져 있는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거 뭐지 하다가 이게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탄력이 갖추는 방식이 풍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운동을 하냐의 그것의 중요도는 100점 만점에 한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한 번 차갑게 하면서 움직임, 한 번은 따뜻하게 하면서 느긋하게 이완하고 있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피부를 이렇게 드러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풍욕과 연결돼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냉온욕이라는 것도 하죠. 냉수와 온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 원리하고 비슷해요. 찬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바짝 막 활성화돼요. 그때 이제 막, 추우니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근데 계속 늘어지면 이제 나중에 하고 나면 좀 기운이 빠져요. 근데 찬물에 또 가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죠. 근데 또 다시 또 느긋하게 오고. 이게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피부 호흡과 더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아까 와타나베 병원이라는 데서 말기암 환자들이 거기 가서 아침 눈 떠서부터 잠 잘 때까지 딱 30분의 휴식 시간 빼고는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대로 척척 나앉는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잡히면, 자율신경 균형이 잡히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 암이라는 것을 뭐 다른 방법 거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대단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내부의 음식에 있어서도 그냥 채식 위주의 식사하고 이것만 했더니 낫더라.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많이 있는데 그 실증 사례인 거죠. 오로지 풍욕 11번 그리고 새끼 밥 먹을 때 채식 위주의 그냥 음식 끝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순화해서도 난치병, 말기암들이 낫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11번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원리가 같으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좋아요. 라이트도 결국 자율신경 균형을 갖추는 거니까 그 시간도 풍욕의 개념과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풍욕을 활용하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번 한다는 것을 꼭 11번 해야 이 신진대사가 최고도에 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1번 하는 것에서 왜 효과가 나고 생각하냐면 11번 하면 아침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따라하고 1분 했다가 또 땡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땡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신경질 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치유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쓰는 거잖아요. 냉수하고 온수의 목욕을 교대로 한다는 거죠. 네,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체험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세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좋은 건강법이냐? 우리가 말하는 자율신경 균형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암 치유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라이트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율신경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증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유를 위해서 세워야 될 첫 번째 기둥은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그 기둥이 없이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기둥을 빨리 세워야 돼요. 자율신경 균형. 네,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죠. 뭐 동양의학에서는 음양의 합일, 음양의 조화라고 해도 비슷한 말입니다. 교감과 부교감. 교감이
우리 이제 거의 다 라이트 하셨으니까 교감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번 이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예, 긴장하고 집중하고 위험에 대해서 의지를 내고 뭐 결단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잘 활동하기 위한 신경이 교감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에 닥쳤을 때 잘 대응하기 위한 신경. 부교감신경은 이와 반대로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또 수용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마음, 내어 맡기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춰져야 우리는 건강하다. 이 건강 정도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죠? 암이 아무리 이 세상 제일 센 독가스 뭐 방사능까지를 해도 잘 죽었다가 또 살아날 정도로 지독한데 그거를 스스로 아주 아무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게 어느 하나 부작용 없이 없애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면역세포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를 많이 만든 건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첫 번째 환경이 뭐냐면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면역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아닌 어떤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이 됐으면 정확히 물리치기도 한다입니다. 근데 암과 관련해서 힘든 이유가 재발 전이하는 것은 정확히 인지가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면역세포는 무조건 암세포를 다 인지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암 줄기세포에서는 인지를 못해요. 이게 암인데 분명히 지금 잘못 만들어진 세포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얘가 없어져야 될 세포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얘를 보호해야 될 세포로 인지하게 만드는 게 암 줄기세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답게와 나답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나다움과. 이걸 셀프라 하고 이거를 넌 셀프라 한다고 그랬죠. 면역력의 정의가 셀프와 넌 셀프를 구분하는 지혜이고 넌 셀프가 셀프를 압박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했는데 암 줄기세포는 면역세포가 다가가서도 이게 얘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런 온통 혼동되고 헷갈려버린 이거를 바르게 세우는 첫 번째 길이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추는 길이고요.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길을 서양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증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유일하게 호흡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호흡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면 사실이고 그 외에 자율신경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앞번에 한 풍욕이기도 하고요. 냉온욕은 풍욕보다 좀 더 강렬합니다. 이런 거죠. 찬물에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확 항진돼요. 찬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막 긴장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추운데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느낌이 바짝 들어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그때 이완하고 안정하죠. 짧은 시간에 교감과 부교감을 강력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균형 탄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느긋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느긋했다. 이거를 7번, 8번, 12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냉온욕입니다. 그래서 냉온욕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이 잘 풀리고 상쾌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교감, 부교감의 균형에 대하여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탄력성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긴장해야죠, 그때.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긴장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탁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늦게까지 잘 안 된다는 거죠. 낮에 긴장한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밤까지 또 며칠간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문제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될 수 있게 이걸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풍욕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웬만큼 익숙해지면 냉온욕을 시도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조법에서 냉온욕은 냉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냉, 온 뭐 이렇게 해서 끝은 냉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이 숫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뭐 7온, 8냉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 또는 뭐 12온, 13냉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냉탕에 먼저 들어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이렇게 하라고. 시작과 마무리를. 근데 처음 할 때 들어가자마자 냉탕에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좀 서서히 샤워라도 살짝 시원하고 살짝 찬 것부터 서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냉탕에 들어가고 마지막 마무리는 대부분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 마무리는 냉탕 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 다들 말합니다. 이때 이미 막 단련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냉탕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져요. 하고 나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이 그냥 반짝반짝 막 별처럼 빛날 정도로 개운하거든요. 이 느낌이 자율신경 기능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